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도 기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갑자기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소유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대한민국 토지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아예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에 맞춰 개발하시면 건폐율을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무려 125%까지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숨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토지 자산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비도시 지역, 특히 계획관리 지역에서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이 개발이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공장 옆에 주택이 들어서고 제대로 된 도로도 없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택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고 공장 운영자는 민원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게 되죠. 게다가 진입도로는 좁고 상하수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경 오염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7월에 성장관리 방안으로 시작해 2021년 7월에는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쉽게 말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분별한 개발을 원천 차단합니다. 둘째,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주거 환경과 산업시설을 공간적으로 분리합니다. 2024년 1월 27일,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날짜 이전까지는 성장관리 계획이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계획을 따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인센티브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아예 새로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획 있으면 더 좋네에서 계획 없으면 공장 못 짓네로 바뀐 겁니다. 선택이 필수가 된 거죠. 당근도 있습니다. 인센티브죠.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장관리 계획에 맞춰 개발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먼저 계획관리 지역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건폐율이 기존 40%에서 최대 50%로 올라가고 용적률은 100%에서 최대 125%까지 증가합니다. 같은 땅에 25%나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BC가와 지역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만 용적률 혜택을 집중한 겁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도로 계획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이 직접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도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폐율이랑 용적률 올려줄 테니 당신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공공에 기여해달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교환이죠.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자는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해서 사업성을 높입니다. 윈윈인 셈입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까요?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도 용도입니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들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됩니다. 적절히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난개발은 막자는 취지죠. 두 번째는 보전 용도입니다. 환경 보전이 중요한 지역들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개발보다는 보전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반대로 이미 도시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5가지로 세분화된 5개 유형별 관리 전략을 알아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도 기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형은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가 목표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정도만 권장되고 공장 같은 환경 오염 유발 시설은 강력하게 제한됩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지키자는 거죠. 산업형은 공장과 제조업소의 계획적 입지가 목표입니다. 물류 동선, 대형차 회차 공간, 환경 오염 저감 시설, 완충 녹지 등을 세트로 관리합니다. 중요한 건 2024년 1월 27일 이후로는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산업형 구역에서만 공장 신규 입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통형은 물류창고, 집배송센터 등 유통시설의 효율적 입지와 동선 관리가 목표입니다. 대로변 접도, 주차 상하차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인근 생활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형과 통합해서 산업유통형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린형은 생활권의 근린 및 상업 기능을 정돈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합니다.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보행 동선, 주차, 가로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복합형은 주거, 산업, 상업 등 여러 기능이 혼재된 구역입니다. 기능 간 충돌이 크므로 구역 내부를 세분화해서 동선 분리, 이격 거리 확보, 완충 공간 설정 등 경계 관리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실 때 그 땅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과 밀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젠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토지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땅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유형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근린형, 복합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여 비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세요. 용적률 125% 혜택을 노리신다면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투자 비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5년마다 재정비되므로 투자 지역의 도시 계획 조례와 고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활용하세요. 이미 건물을 지어서 사업하고 계신데 나중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걱정 마세요. 기존 건축물은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이나 대규모 용도 변경 시에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소를 아예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맞춰 개발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은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근린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각 유형마다 허용되는 용도와 밀도 기준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와 인센티브를 결합해서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필요한 개발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만든 똑똑한 제도입니다. 토지 투자나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제도는 이제 필수 고려사항입니다. 여러분의 토지 자산 가치가, 사업의 성패가 이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을 계획 중이시거나 토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 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파악하는 게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고 리스크를 피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이자 개발자의 자세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클릭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토지 개발과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